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얼굴을 한 번에 외우지 못하겠지만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가연이, 대답 중 가연이. 그 다음 고민이 혹시 있어요? 자, 그 다음 소민, 김소민, 김승민, 온유, 네. 그 다음 가연이, 박가연, 박윤석, 박지은, 우리 그 다음 박형준, 나고 백민석, 민석, 송근효, 근효, 그 다음 송다연, 송현지. 현지는 삼촌 중에? 그럼 어디? 몇 학년이야? 3학년. 그 다음 신동범. 동범이는 몇 학년이야? 지금 1학년이야? 그래? 우리 동범이는 중학교 과정은 다 배웠어요? 다 배우고 온 거지? 종아. 그 다음 엄수한, 윤정은. 정은이 다음에 좀 앞에 앉아. 정은이다. 이가인, 이나연, 그 다음 이도형, 이성재, 이성재 없어요. 이성준, 성준이. 그 다음 이시혁, 이유림, 그 다음 정주, 이정주, 이정주 없어요. 장호준, 그 다음 연수, 요한, 이름 정주. 책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준한, 정준한, 정준한 없어요. 그 다음 조현석, 조원준, 진소랑, 하윤우, 한은석, 은석이, 창희, 한창희. 자기 이름 안 부른 사람 다 불렀어요? 오케이.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네. 자, 그러면 출석은 수업하기 전에 계속 부를 거니까 차차 얼굴 좀 붙여가면 되고. 자, 보세요. 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은 이제 개정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듣게 될 학생들인데, 일단 생명과학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통합과학부터 시작이야. 자, 이 중에 통합과학 수업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건데, 통합과학에 생명과학이 포함되어 있잖아. 물리하고 화학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거의 80% 정도 된대요. 그런데 통합과학에 들어있는 생명과학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10%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명과학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거는 통합과학에 있는 과학을 일단 배워야 돼. 근데 뭐가 있냐면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과학을 안 배워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명과학을. 그래서 여러분 이 수업은 일단 생명과학이라는 수업인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통합과학에 들어있는 생명과학 플러스 생명과학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나서 생명과학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생명과학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통합과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름? 성재. 성재야, 책 가서 먹고. 우리 성재도 저 앞쪽에 앉아. 너무 뒤로 가지 말고 여기 있지. 여기 돌아서.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쉬운 내용은 아니야.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일단은 오늘은 외우는 내용이 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단원이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단원 정리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단원 끝나면 단원 마무리 테스트 있다라는 거 피드백 테스트가 들어갈 거야. 그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원이 끝나고 나면 해당하는 문제 풀어오는 과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 풀어오면 되는 거야. 자, 이 수업은 쉬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2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고 3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2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수업 한 번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예요. 다음번에 한번 다시 들어야 될 것도 있어요. 지금 저번에 수업 들었던 친구 중에 몇 명이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못했던 친구들이 아니라 잘했던 친구들이 와서 또 앉아있네 보니까 한 3명 정도 앉아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정리 잘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다? 그럼 정리할 시간을 줄 테니까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일단 수업을 들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아는 내용은 자꾸 참여를 하고 대답을 해줘야 돼. 모르는 내용도 이럴 것 같다. 그럼 그냥 대답을 해주면 돼. 그래야 수업 시간이 졸지 않고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 내가 아까 몇 페이지라고 했죠?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자, 1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이 뭐냐? 식물과 동물 같이 살아있는 생물을 이루는 물질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이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야. 물,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지방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봅시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를 볼게요. 자, 원소가 뭔지 알죠? 원소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라는 말이 있을 거야.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애들은 분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원소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 중에 그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애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보면 되냐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분자 중에 가장 많은 애가 뭔지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무게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뭘까요? 이름? 들어오세요. 뭐라고? 자, 물질 보는 거야. 원소 아니야. 물질부터 먼저 볼 거야. 자,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거. 내 몸의 60%는? 그렇지, 물. 자, 우리 동물입니다. 식물 말고 동물부터 얘기할 거야. 그러면 물 다음으로 많은 거 뭘까요? 여러분 몸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 정상인을 얘기하는 거야. 건강한 정상인.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뭘까요? 1. 탄수화물 2. 단백질 3. 지방 단백질 지방 건강한 사람은 지방이 두 번째로 많으면 안 돼요. 그건 한 세 번째쯤에 많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단백질이 많아요. 자, 그 다음 하는 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지. 지방. 그래서 동물은 간단하게 보면 물단지, 물단지. 제일 많은 게 물. 그 다음이 단백질, 그 다음이 지방.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고도비만 정도 되면 지방이 더 많아서 원래는 단백질이 많아야 돼. 그럼 그 다음에 들어있는 건 뭐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야. 그러면 무기염류가 들어갑니다. 자, 무기염류라는 거 뭘 얘기합니까?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칼슘이나 철이나 인이나 황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생명과학은 처음 배울지 몰라도 화학은 또 미리 배운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소 기호 같은 거는 다 알고 있을 거야. 나트륨, 칼륨, 칼슘, 철, 인. 이게 뭐야? 얘 뭐니? 그렇지, 아이오딘.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핵산. 너 뭐냐? 왜 이렇게 똑똑해? 자, 핵산. 그 다음에 있는 게 탄수화물.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물단지,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좀 아는 게 별로 없는 애가 아마 핵산일 거야.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가장 모르는 애가 아마 핵산일 건데 일단 그럼 여러분은 193페이지에 세포 원형질 구성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2번에 나와 있는 거. 자, 거기에다가 적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다? 물. 그 다음 단,
단백질이야. 그 다음 지질이에요. 그 다음 무기염이요. 핵산, 탄수화물. 자, 이거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 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참고로 봅시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뭘까요? 물이지? 그럼 물은 뭐로 돼 있지? H2O로 돼 있죠? 자, H가 무거워요? O가 무거워요? 많이 무겁지? 그럼 우리 몸에는 H가 더 많을까? O가 더 많을까? 무게로 봤을 때 당연히 O지. 얘는 1밖에 안 돼. 두 개 합쳐도 2야. 얘는 얼마야? 그러니까 이거 훨씬 무겁잖아. 5. 그 다음이 C. 수소가 너무 가벼워. 그 다음이 H, N.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O, C, H, N 순서로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O, C, H, N 다음에 무기염류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 자, 우리 몸에 무기염류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거 뼈야. 자, 뼈 속에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염류 누구 있어요? 그렇지, 80이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거의 97%가량이 돼요. 그럼 나머지를 이런 애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 O, C, H, N, C, A. 자, 원자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야? 중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들어있다라고 봐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거 뭐냐면 물, 단, 지,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요게 통과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거기 앞쪽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바로 뒤로 가서 봅니다. 일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탄수화물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 하면 떠오르는 거. 자, 여러분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물 뭐 있을까요? 빵, 밥, 쌀, 떡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탄수화물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설탕 뭐 이런 것들. 탄수화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탄, 수, 화물. 다시 말하면 탄 플러스 수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에요. 탄수화물은 탄 플러스 수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탄이 뭘까요? 탄소. 수가 뭘까요? 수가? 아니, 물 숫자예요. 그래서 H2O. 탄수화물은 탄소와 물로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그럼 탄소 하나에 물 하나야. 탄소 하나에 물 하나라는 거는 C 하나에 H2 하나니까 H 대 O의 개수가 약 몇 대 몇 대 몇일까? 얘가 1이면 H? 그렇지. 2. O가 1. 그래서 탄소 대 수소 대 산소가 1대 2대 1로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은 탄 플러스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는 CH5가 될 거예요. 탄수화물을 이루고 있는 기본 원소는 CH5로 되어 있다. 자, 탄수화물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탄수화물을 단당류라고 부르고요. 단당류가 두 개 모이면 이당류라고 부르고요. 아주 많이 모이게 되면 다당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에 뭐가 있는지 정도 약간 알아두는데, 자, 그럼 우리 단당류 한번 봅니다. 단당류의 기본 분자식은 CH2O가 N개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 N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 아니면 7까지밖에 없어요. 3에서 7까지. 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알아두자. 5하고 6이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럼 봅니다. 탄소가 5이다. H가 몇일까요? 그렇지. O는 몇일까? 5개. 자, 그러면 탄소가 5개 있는 단당류야. 이런 데 뭐라고 한다? 오탄당이라고 해요. 탄소가 5개 있는 단당류. 오탄당이야. 자, 그럼 이번에는 탄소가 6개다. 그럼 H 몇 개일까요? 12개. O는 몇 개일까? 6개. 얘는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6탄당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우리 지금 뭐 배우는 거야? 단당류 배우고 있는 거야. 자, 6탄당이라고 할 건데 여러분은 6탄당의 가장 대표 이미 알고 있어. 자, 6탄당의 대표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 뭘까요? 그렇지. 포도당. 광합성 결과 최초로 만들어지는 단당류 포도당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단당류가 있어요. 과일 속에 들어있어서 이름이
그렇지, 과당이에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단당류, 과당. 그 다음, 포유류의 젖 속에 들어있는 애가 갈락토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포유류의 젖 속에 들어있는 단당류, 갈락토스가 있는데, 포도당도, 과당도, 갈락토스도 C6H12 옮긴 거야. 그럼 얘네들은 분자식이 같아. 분자식은 같은데 성질이 같을까? 살짝 달라.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살짝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 자, 이런 애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성질이 다른 물체. 이걸 뭐라고 하지? 이성질. 얘들 셋은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가 살짝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이성질체 관계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광합성유기결과 최초로 만들어지는 기본당은 포도당, 과일 속에 주로 들어있는 당은 과당. 우리가 과일 먹으면 살이 엄청나게 찌거든 사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간도 생겨요. 과일이 몸에 그렇게 좋은 음식이 사실은 아니야. 우리가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이 살도 안 찔 것 같지만 사실은 과당 때문에 살이 엄청나게 찐다라고 봐야 되거나, 그리고 과당은 바로 뭐로 바뀌냐면 설탕으로 바뀌어요. 그럼 설탕은 바로 뭐로 바뀌냐면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적당히 먹는 게 좋아요. 자, 갈락토스는 포유류의 젖 속에 들어있는 거다. 자, 일반적으로 단당류는 물에 잘 녹아요. 자, 우리 물에 잘 녹는 성질, 세자로 뭐라고 하죠? 잘 녹는 성질. 그렇지, 수용성. 물에 잘 녹아서 무슨 맛을 내? 단맛을 내는 게 단당류의 특징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거기 특징에다가 봅시다. 구성원소는 CHO. 탄수화물이 발생하는 열량 1g 먹었을 때 몇 킬로칼로리 낼 수 있죠? 탄수화물은? 그렇지, 4킬로칼로리. 외우셔야 돼요. 1g 먹었을 때 4킬로칼로리. 종류에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다. 자, 단당류는 탄소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삼탄당은 C3H6 O3. 근데 지금 몰라도 돼요. 그 다음 부탄당은 COH10OO.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올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육탄당은 C6H12O6에다가 이거를 적어놓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 포도당의 기본 구조 한번 볼게요. 포도당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육각형의 모든 모서리마다 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탄소가 6개인데 자리가 얘한테 하나 뺏기는 바람에 자리 하나 없잖아? 하나 바깥으로 나가 있어. 그래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탄소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럼 물은 H하고 OH로 나눠질 거야. 여기에 H, OH, H, OH, H, OH, H, OH, H, 여기에 CH2OH 이렇게 들어가면 탄소 6개, H 12개, O 6개가 만들어져요. 다 H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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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H, OH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구조 정도는 알아두세요. 포도당의 기본 구조 거기 적혀있죠? 산소를 중심으로, 얘가 산소죠? 그럼 시계방향으로 돕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탄소야. 여러분 통과는 우리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생명과학을 하는 이유는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통과를 하는 이유는 내신 대비와 수능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수능으로 통과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내용이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이 수능을 볼 때쯤 되면 아마 심한 내용이 많이 나올 거라 포도당의 기본 구조는 알고 있어야 돼. 이게 포도당의 기본 구조야. 그래서 이게 단당류입니다. 단당류가 2개 모입니다. 단당류가 2개 모이면 뭐가 된다? 이당류가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당류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이당류의 특징, 글자가 다 2자야. 그리고 받침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글자가 2개여도 이당류가 되면 안 돼. 글자가 2자고 받침이 있어야 돼. 그럼 누구 있을까? 포도당이 2개 만나면 몇 당? 과당이 나중에 뭐로 바뀐다 그랬지? 설탕. 그렇지, 설탕. 얘는 포유류에 어디 들어있다 그랬지? 젖 속에 들어있다 그랬지? 그래서 젖당.
이당류의 종류는 글자가 두 개고요. 전부 다 받침이 있어요. 엿당, 설탕, 젖당.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난 거.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만난 거.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만난 거라서 기본 구조는 뭐로 되어 있다? 포도당이 기본으로 깔리고 옆에 또 다른 당당류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엿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포도당이야. 옆에 포도당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 H, OH, H, OH, OH, H, H, OH 여기까지만 그릴게. 자, 여기 포도당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포도당 하나가 있는데 둘이 만났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OH 보이죠? 여기 OH 보이죠? 얘네들이 만날 거야. 만나는데 둘 사이에서 누가 빠져나갈 거냐면 물이 빠져나갈 거야. 자, 봐. OH하고 OH가 만나는데 물이 빠져나가면 누구만 남을까요? 5만 남겠지? 그래서 중간에 5만 이렇게 남기고 물이 빠져나가는 결합이 생겨.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탈수 축합 반응이다 라고 얘기해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크기가 작아졌잖아.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다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당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탈수 축합 반응인데 탈수 축합 반응의 종류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 중에 얘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뭐다? 단당류 간의 탈수 축합 반응을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름에 글루코 뭐 이런 말 나오잖아? 다 탄수화물 계통이에요. 글리코, 글루코 뭐 이런 말 나오게 되면 대부분 탄수화물 계통이야. 왜냐면 포도당이 영어로 글루코스거든. 글루코스에서 많이 유래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글리코사이드 결합. 자, 보다 적으세요. 이당류, 단당류 간의 글리코사이드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글리코사이드 결합에다 줄치고 뭐라고 쓸까? 탈수 축합 과정. 물이 빠져나가면서 일어나는 결합, 탈수 축합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누가 빠져나왔다고 얘기했지? 물이 빠져나왔다고 얘기했지? 그럼 우리 포도당과 과당이 만나서 설탕이 되는 화학 반응식 한번 적어볼까? 자, 포도당의 분자식 뭐였지? 아까 이름에 누가 있었더라? 시역? 이시역? 시역아 포도당 분자식 CU, HCD, O6 더하기 과당의 분자식 이성질체. 이성질체는 뭐가 똑같아야 돼요? 분자식이 똑같아. 물론 모르겠어요? 유리미? 과당 분자식 C, 6, H, 12, 5, 6. 왜? 포도당과 과당 똑같아. 포도당과 과당, 포도당과 갈락토스, 갈락토스와 과당 다 똑같아요. 이거 틀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포도당 더하기 과당은 은이라고 진짜 은 쓰면 안 돼요. 화살표를 써야 돼요. 화학 반응식은 이게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설탕이 만들어질 건데 일단 탄소 2개 더하면 몇 개일까? 12개가 되겠지. 그럼 설탕은 탄소를 몇 개 가지네요? 12개 가진 애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방법 알죠? 왼쪽에 반응물, 오른쪽에 생성물, 마지막에 뭐 맞춰주자? 원자 개수 맞춰주자. 그러니까 이쪽에 수소가 몇 개 있어야 돼? 24개가 있어야 돼. 산소 몇 개 있어야 돼? 12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자, 요거 한번 채워봅시다. 이 문제의 힌트는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탈수 축합 반응이다. 그거만 알면 돼요. 탈수 축합 반응이다. 한번 적어보십니다.
자, 적었어요. 자, 그럼 자신의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우지 말고 만약에 틀렸으면 그 밑에다 다시 써. 저희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안 틀리거든. 이렇게 볼게요. 얘가 H가 12개잖아. 아, C가 12개잖아. 그럼 H는 몇 개가 돼야 돼? 24개. 그 O는 몇 개가 돼야 돼? 12개가 돼야 돼. 근데 누가 빠져나왔어? 물이 빠져나왔잖아. 그럼 물이 빠져나왔으니까 물을 빼버리면 여기서 H 몇 개를 빼야 돼? 2개가 빠져야지. 그래서 22개. O는 몇 개 빠져야 돼? 하나 빠져야 되니까 1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탄소가 12개라 물도 원래는 12개가 돼야 돼. 근데 물 하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물은 11개만 돼야 되니까 11개. 그래서 H12, 22, O 1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설탕의 분자식일 수도 있고 엿당의 분자식일 수도 있고 젖당의 분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엿당과 설탕과 젖당도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거예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이성질체 관계에 있었듯이 엿당과 젖당과 설탕도 이성질체 관계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물에 잘 녹아. 설탕 물에 잘 녹잖아. 자, 그래서 얘네들도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야. 또 하나, 얘네들도 물에 녹아서 단맛이 나요. 단당류랑 이당류는 하나가 두 개 차이여서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얘네들이 3개, 4개, 5개 계속 여기서 모입니다. 이렇게 계속 모이게 되면 엄청나게 길어질 건데 한 100개, 200개까지 모여.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다당류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막 길이가 길어지다가 꼬이고 엉키고 막 이렇게 돼버려. 근데 얘네들은 물에 안 녹아. 물에도 안 녹고 기름에도 안 녹고 아무 데도 안 녹아. 그러면 아무 데도 안 녹는 성질을 뭐라고 하지? 그렇지. 불용성이라고 하죠. 불용성. 아무 데도 안 녹으니까 녹아야 맛이 나는 거야. 녹아야 혀에 녹아들면서 액체 상태의 화물질이 돼서 맛이 나는 건데 얘가 녹지 않아. 그러니까 맛이 나? 안 나? 안 나. 아무 맛도 없어. 예를 들면 여러분 밀가루 혀에다 올려놓으면 단맛이 나요? 아니잖아. 아무 맛 안 나잖아. 쌀 올려놓으면 맛이 나요? 안 나요. 쌀을 한참 씹어서 엿당이 돼야 맛이 날 수도 있는 거야. 분해시켜가지고. 그래서 다당류는 불용성이고 몸이 상태가 되는데 얘네가 물에 녹지 않는 상태라서 우리 몸에서는 얘네들을 저장할 때 많이 써요. 자, 그럼 보세요. 다당류는 언제 쓰느냐? 양분을 저장할 때 쓰는 저장 다당류가 있고요. 어떤 생물은 이 다당류로 몸을 구성하기도 해. 구조 다당류가 있어요. 저장 다당류는 양분을 저장하는 용어로 쓰이는 거야. 구조 다당류는 몸을 만들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저장 다당류는 누가 이 탄수화물을 저장을 하냐면 식물도 다당류로 저장할 수가 있고 동물도 다당류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식물도 다당류로 저장하고 동물도 다당류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식물이 저장하는 다당류는 쌀가루, 감자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 얘네들 주자로 뭐라고 하지? 전분 또는 녹말이라고 해서 식물의 저장 다당류는 공식 명칭으로는 녹말이라는 단어를 써. 포도당이 잔뜩 모인 거야. 포도당이 몇백 개, 몇천 개 모인 거야. 녹말이에요. 식물의 저장 다당류는 녹말이다. 자, 그럼 동물의 저장 다당류는 뭐냐? 동물은 녹말보다 빠르게 쓸 수 있는 거, 훨씬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것도 저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간이나 근육에 저장돼 있을 거야. 간과 근육에 무슨 상태로 저장될까? 하는 사람? 글리코겐 또는 글리코젠. 내가 말했지. 글루코 이런 말 나오면 탄수화물 계통이에요. 그래서 녹말로 저장하고 우리는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데 어디에?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동물은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많이는 안 해요. 하루치 정도. 그러니까 하루를 완벽하게 굶었다? 그럼 글리코젠 거의 다 써버리는 거야. 왜? 우리는 양분을 뭐로 저장하지 사실은? 뭐 몰라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뭐가 늘어나요? 지방이 늘어나잖아. 동물은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왜 동물은 지방으로 저장할까? 살찌면 보기 싫은데?
왜 그러냐면 똑같이 1g을 먹었을 때 지방은 몇 킬로칼로리네요? 9킬로칼로리. 그런데 녹말이 몇 킬로칼로리네? 4킬로칼로리.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만약에 녹말로 저장하잖아?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양을 저장해야 되는데 1g당 4킬로칼로리밖에 못 내잖아. 그러면 그 킬로칼로리를 내려면 녹말은 글리코젠은 2배 이상 많아야 그 에너지를 다 낼 수 있지. 우리가 지방으로 저장하는 이유는 무게는 조금 나가면서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지방을 선택한 거야. 왜? 우리는 움직여야 되거든. 잡으러 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움직여야 돼. 식물은 어차피 안 움직일 거다. 그냥 녹말로 저장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물은 대개가 지방으로 저장한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야. 하지만 글리코젠으로 아주 잠깐, 왜? 빨리 에너지를 내기는 탄수화물이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근육이나 간에 살짝 저장해 줍니다. 자, 구조다당류는 동물은 없고요. 식물의 세포벽이 탄수화물로 되어 있어요. 자, 식물의 세포벽 성분 혹시 아는 사람? 5장. 식물의 세포벽 성분. 세 자로는 섬유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거 많이 먹어주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5자로 그렇지. 셀룰로스. 그렇지. 셀룰로스가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스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한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당류는 양분을 저장하거나 몸을 구성하는 용으로 쓰이게 된다. 저장 다당류의 식물은 녹말이고요. 동물은 글리코젠인데 어디에 저장되는지 반드시 알아둡니다.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구조다당류는 식물의 세포벽 성분이 되는 셀룰로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탄수화물 하나 했습니다.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은 단당류 간에 무슨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글리코사이드 결합. 자, 글리코사이드 결합에서는 누가 방출된다? 물이 방출된다. 라고 이제 알아보면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단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에는 뭐가 있죠? 고기, 콩, 달걀, 우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야. 탄수화물의 맛과 단백질의 맛을 알잖아. 그죠? 오케이. 그럼 단백질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조그만한 애들이 있어. 조그만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모이는 거야. 계속 결합을 하는 거야. 계속 결합해서 커다란 물질이 되는 거야. 얘를 저분자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할래? 고분자라고 할 거야. 그럼 저분자가 탈수축합 반응을 해서 고분자가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저분자를 뭐라고 할 거냐면 단위체라고 부를 거예요.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저분자. 근데 얘가 탈수축합 반응으로 많이 모여서 고분자가 되면 이거는 중합체라는 단어를 쓸 거야. 이거는 고분자가 될 거야. 근데 단위체가 중합체 될 때 뭐가? 물이 빠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탈수축합 반응이다. 근데 반대로 그럼 중합체가 단위체가 돼. 단위체가 중합체 될 때 물을 뺏었잖아. 그러면 고분자 물질, 중합체를 단위체로 분해할 때는 뺏었던 물을 줘야 되겠지. 물을 주면서 분해하는 거야. 내자로 무슨 분해?